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도시열섬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발표하게 될 권수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본 발표는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요를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임을 알리며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수봉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도경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를 잘 알아야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도시열섬 현상이라 느꼈고 이를 잘 알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열섬 현상이란 도시의 난방시설과 자동차 열과 같은 인공열에 의해 외곽지역보다 높은 온도를 띠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시의 녹지 감소와 인구 밀집 등이 외곽지역과의 온도 차이를 더 심화시킵니다. 도시열섬 현상의 원인으로는 공장의 가동, 냉난방기 사용 등이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시켜 나온 증기는 도시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냉난방기를 사용하여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열은 열섬 현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더불어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지표면의 불투수성 포장으로 인한 땅 위의 피복 상태 변화가 열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는 도시의 포장 재료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성 표면을 투수성 표면으로 바꾸고 밝은색의 지붕과 도로를 사용하여 열 반사율을 높여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곽 지역에 비해 온도가 높은 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지역은 포장도로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 시골 지역보다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렇게 낮에 흡수된 태양에너지는 밤에 배출되는데 그 양은 시골 지역보다 훨씬 더 많아 더 높은 온도를 띠게 됩니다. 반면 외곽 지역은 식물과 토양의 등산작용으로 인해 대기 중의 열에너지가 잔멸로 이용돼 공기의 온도가 유지됩니다. 다음은 서울의 1월과 7월의 온도표입니다. 대개로 서울의 중심에서 외곽 지역보다 더 높은 온도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장, 자동차, 냉난방기, 아스팔트와 같은 도시의 인위적인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외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콘크리트가 많은 도시 지역은 햇빛을 받고 다시 방출하는 것이 어려워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난방열이 더해지는 겨울철에는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기온차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먼지 지붕입니다. 먼지 지붕은 도심에서 발생된 먼지가 도시 하늘을 뒤덮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지 지붕이 생기는 과정은 먼저 공장, 자동차, 냉난방기, 아스팔트 등과 같은 인공열들로 인해 도시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도시의 온도가 상승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높은 온도의 공기는 상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높은 온도의 공기가 올라가고 남은 자리에는 교외의 찬 공기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찬 공기는 아까 도시 상공으로 올라가며 떨어진 오염물질들로 인해 생겨난 공기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어 도시의 더운 공기에 포함된 오염물질들이 도시 상공에 떠오르게 되며 먼지 지붕을 이룹니다. 다음은 스모그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모그는 스모크와 포그가 합쳐진 단어로 오염된 공기가 안개와 함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모그 현상은 먼지 지붕과 열섬 현상과 같은 이유로 발생되며 인공구조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상공에 머물러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콩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 기온이 올라갈 때마다 전기 소비가 늘어나고 스모그 또한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도시열섬과 지구온난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시열섬 현상은 온실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온실효과는 도시의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난방 연료와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공원 녹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해결 방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람길이나 물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바람길이나 물길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고 또 도시열섬을 완화시켜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도시 녹지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증산작용을 통해 주변 공기의 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열섬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한 국가만이 아니라 여러 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열섬 현상 관련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이 35.4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도 전국이 찜통이었습니다. 특히 도심에선 한낮 땡볕에다 차와 에어컨 등이 뿜어내는 열기까지 보태주면서 하루 24시간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손병상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1.9도까지 오른 서울 도심.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보자 엔진룸 주변이 50에서 60도까지 달아올라 한 대 한 대가 다 움직이는 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기구에서도 60도 안팎의 뜨거운 공기가 대기 중으로 마구 뿜어져 나갑니다.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는 바로 옆으로 쏟아져 나오는 열풍은 50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나마 도심 숲만 열화상 카메라의 푸른색을 유지하는 정도. 이러다 보니 인공열이 쌓이는 도심은 열에 갇힌 섬처럼 해가 져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젯밤 9시만 해도 한반도 서쪽과 영남 대부분이 25도를 넘었다가 밤이 깊어가며 온도가 떨어졌지만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은 새벽까지도 2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다가도 좀 5번 정도 깨고. 한 국내 연구진의 분석에선 반경 500m 안에 도로가 0.1제곱킬로미터 증가하면 특히 야간의 체감 온도가 2도 가까이 더 올라갔습니다. 야간에는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지역의 감소가 어떤 체감온도 관련해가지고 좀 큰 효과를 보인다는. 전문가들은 한여름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자동차 사용과 냉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여러 참고 문헌이며 이상으로 도시열섬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